아버지처럼 따르던 상관에게 총부를 겨눈 인물이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새벽, 특전사령부 건물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정병주 사령관을 보호하려던 김모란 소령이 쓰러졌고 부상당한 사령관은 부하들의 부축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체포 명령을 내린 이는 정병주가 대위 시절부터 키워온 부하 최세찬이었습니다. 이후 최세찬은 광주의 거리를 가로지르며 시민들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렸고 이 고무로 대장까지 진급하여 국방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군인이 된 그는 어떻게 역사의 죄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최세창 이야기입니다. 1934년 대구에서 태어난 최세창의 집안은 근처에서 손꼽히는 지주 집안으로 유복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아버지 최윤동 장군이었습니다. 최윤동 장군은 중북 운남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신흥모관학교 교관으로 일하며 무장투쟁을 벌였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영화 암살에 등장하는 안옥균이 바로 신흥모관학교 출신인데 이 학교는 독립군을 양성하고 무장항일투쟁의 요람이었습니다. 최윤동 장군은 김좌진 장군 휘하 지대장으로 청산리 대첩에서 전곡을 세웠으며 국내에 잠입해 군자금을 모으다 체포되어 옥보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세창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해방 후 아버지가 한국민주당 후보로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가족은 서울로 이사했고 최세창은 경동중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아버지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으면서 집에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터지면서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버지 최윤동은 전쟁 발발 후 북한군이 대구까지 밀려오자 학도병을 모집해 직접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1953년 최세찬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육군사관학교 13기로 입학했습니다. 성적은 중상 정도였고 대부분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1957년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전방 중대장을 맡으며 미 육군 보병학교의 유격 과정을 이수하고 대위로 진급했습니다. 이 무렵 신부의 소개로 부인 이정범 씨를 만났는데 그녀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962년 결혼했으며 당시 최세창의 집안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결혼 반지는 수당을 모아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이 씨는 나중에 신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했습니다. 남편이 소령이 되었을 때 신부 아들의 돌잔치에 갔는데 그 집이 참 잘 살더군요. 집에 돌아와 부러워하는 눈치를 보이자 그날은 잠만 자더니 다음날 술을 마시고 와서 그렇게 부럽냐고 묻더군요. 그러더니 군인은 돈을 못 번다며 군복을 벗고 장사라도 할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최세창은 누구에게나 부인을 자랑했고 부인에 대해 이런 아내를 얻었으니 나는 행운하다.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나의 기본을 만들어준 분이 선친이라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1등 공신은 집사람이다. 최세창의 군 생활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조용했지만 64기 동기들 사이에서 늘 선두로 진급했습니다. 1970년대 전두환이 공수 여단장이었을 때 최세창이 부단장으로 근무하며 전두환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핵심 멤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나회는 1963년 전두환, 노태우 등 11기생들이 주도해 비밀리에 결성한 군내 사도직으로 국가에 충성한다는 명분 아래 진급과 권력 장악을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가입은 매우 엄격했으며 주로 영남 출신 장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세창은 12사태 이후 겨우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977년 준장으로 진급한 최세창은 제3공수 특전여단장을 맡아 정병주 사령관 밑에서 근무했습니다. 정병주는 최세창을 대위 시절부터 키워준 상관이자 아버지처럼 따르던 분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며 박정희 시대는 막을 내렸고,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김재규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군 내부 개혁을 위해 정치군인을 대거 숙청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경비사령관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두환에게 전해지자 전두환은 불만을 품고 12.12 군사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정병주 사령관에게 전두환의 측근들이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를 요청했고, 정병주는 이를 받아들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진기 헌병대장, 장태환 수도방위사령관 등 전투 병력을 가진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약속 시간인 6시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6시 50분경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후 각 장군들은 자신의 부대로 복귀했고, 전두환은 독단적으로 육군본부 요원들에게 정승화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했지만 전두환에게는 아직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실제 병력을 가진 장태환과 정병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병주는 특수전 사령관으로 전국 공수부대를 지휘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정병주가 반란 진압에 나선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될 터였습니다. 전두환은 정병주 밑에 있던 최세창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승화가 체포되었다. 이건 김재규 사건의 연장이다. 우리가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최세창은 침묵했고 전두환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령관을 한번 설득해보라. 우리와 함께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되면 무력으로 제압하라. 전화가 끊긴 후 최세창은 오랜 시간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병주 장군은 나를 키워준 분이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 하지만 전두환 장군의 말도 일리가 있다. 정승화 같은 무능한 인물이 군을 장악하면 나라가 위험하다. 하나의 형님들을 배신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따르지 않으면 손해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시간이 흘렀고 참모들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독촉이 심하다. 빨리 임무를 끝내고 장충단으로 모이라는 명령입니다. 최세창은 마침내 결심하고 부하들에게 부대를 소집해 사령부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밤 11시경 최세창은 정병주 사령관이 있는 사령관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실 문을 열고 들어간 최세창을 보자 정병주는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최세창의 표정은 달랐고 정병주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최세창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 눈에는 저희가 권력을 탐하는 반란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12.12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본과 국방부가 무너졌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병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세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반란이다. 군인이 상관을 납치하고 대통령 명령도 없이 부대를 움직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최세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병주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짙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자네 부하들을 돌려보내고 이 미친 짓을 멈추게 하자. 우리가 함께 반란을 진압하자. 하지만 최세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병주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겠다. 자네가 나를 체포하려거든 해보게. 하지만 나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최세창은 어두운 얼굴로 사령관실을 나와 부하들에게 정병주를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종구 중령을 비롯한 제포조가 구성되어 사령관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령관실 앞을 지키던 김모랑 소령이 권총을 뽑았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김모랑 소령은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정병주를 지키려다 상관 박종규 중령의 총에 맞아 숨진 것입니다. 젊은 소령의 피가 복도에 흩뿌려졌고 정병주 사령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무력에 굴복했습니다. 최세창은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며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차단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령관을 보안사로 이송하라. 정병주가 차량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최세창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눈을 돌렸습니다. 정병주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정병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실망과 비통함이 담긴 눈빛은 최세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병주가 가장 슬펐던 이유는 신분부 실세들이 모두 자기 부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과거 정병주 밑에서 공수 여단장을 지냈고 박희도와 최세창 등은 현역 부하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키운 부하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한 현실이 그를 더욱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3일 신군부 세력은 군을 장악하고 육군본부와 국방부 등 핵심 거점을 차례로 점령했으며 방송국과 신문사를 통제했습니다.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계기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민주정부 수립과 신군부 세력 퇴진을 요구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유혈 진압을 감행해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5월 20일 광주역에서 첫 번째 집단 발포 사건을 일으킨 부대는 최세창이 이끄는 삼공수 여단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세창은 대대장의 권한을 받아 실탄 지급을 명령했으며 위험 경계령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규 중령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권총으로 공포탄을 7발 쐈습니다. 신군부는 그동안 위협 사격만 인정했고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진상조사위원회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총책임자를 전두환, 주범을 노태우, 현장 지휘자는 최세창으로 발표했습니다. 5.18 연부자들은 정식 군 명령체계인 전두환 보안사령관, 종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삼공수 여단장으로 이어지는 비공식 지휘체계를 따라 명령이 내려졌다고 추정합니다. 2017년 5.18 기념재단은 광주 소요 사태 문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군 당국이 시민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최세창이 전남대 부근 병력에 유사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최세창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직접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삼공수 여단이 주둔한 전남대에 끌려갔던 시민들은 군인들 입에서 발포 명령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 5명은 최세창이 광주역 앞에서 권총 3발을 쏜 것이 발포 신호였다고 밝혔습니다. 최세창은 12.12 사태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전두환 정권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군단장과 육군 참모차장, 상군 사령관을 거쳐 합참의장으로 진급했고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1군단 시절 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최세창을 탁월한 지휘관이라 칭찬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최세창이 참모총장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박희도 당시 참모총장의 임기가 연장되면서 합참의장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두환의 측근이었던 최세창은 노태우 정부에서는 인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예편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권에 다시 등용되어 국방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나 김영삼 정부 시절 열린 재판에서 반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 40주년 기념식을 열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부부와 과거 부하들 10명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식당에서 와인과 고급 음식을 곁들여 기념 오찬을 했고, 이 만찬에 최세창도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권력 찬탈을 위해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꺾은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12.12를 자축했다.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믿음과 신뢰를 또 한 번 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난이 거셌던 이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앓아 5.18 관련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2시간의 만찬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대화와 건배사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전두환 재판을 맡았던 한 검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시인 존 해링턴은 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하면 아무도 그것을 반역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군인이 된 최세창은 권력을 위해 자신을 키워준 상관을 배신했고 광주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역사를 기록합니다.